환경윤리. 칸트, 싱어, 레건, 테일러, 레오폴드. 환경윤리 논쟁에 대한 OX 퀴즈 영상입니다. 반복 재생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이해관계를 갖는다. 인간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종차별주의이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보고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그들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타인과 관계 맺을 때 도덕성에 도움이 되는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하고 비이성적 존재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동물도 지금껏 인간의 활동으로 설명되어 온 많은 역사적 사건은 실제로는 사람과 땅의 생명적 상호작용이었다. 인간은 사실상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레오폴드는 전인론의 입장에서 대지윤리를 제시하며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생물을 포함하는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목적 그 자체로 간주되는 개체만이 도덕적 존중의 대상인가? 칸트는 목적 그 자체로 간주되는 개체인 인간만이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자연 그 자체는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가? 레오폴드는 자연 그 자체는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전인론적 관점을 지녔다. 인간이 유정적 존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의무에 어긋나는가? 칸트는 인간이 무생물인 광물이나 생명이 있는 식물, 동물을 함부로 다루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 욕구를 지닌 비이성적 존재가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과 안정성, 아름다움을 보전하는 것이라면 욕구를 지닌 비이성적 존재가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삶의 주체에는 단순히 살아있음 이상이 포함된다. 삶의 주체는 지각과 기억, 쾌고 감수성,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신의 목적 실현을 추구한다. 레건은 한 살 이상 정도의 포유류는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즉 믿음, 욕구, 지각, 기억, 감정 등을 가진 삶의 주체에 해당하므로 인간처럼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레건은 어떤 존재는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동물학대 금지의 근거가 되는가? 레건은 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학대하면 안 된다고 보았다. 생태계의 구성원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레건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생태계의 구성원이며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선 안 되는 존재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레건은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모든 유기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개별 유기체는 목표 지향적으로 활동하는 질서, 정연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고유한 선을 지닌다. 테일러는 모든 유기체는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보았다.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테일러는 어떤 존재는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동물학대 금지의 근거가 되는가? 테일러는 동물도 고유의 선을 지닌 생명체이기 때문에 학대하면 안 된다고 보았다. 생태계의 구성원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생태계의 구성원이며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선 안 되는 존재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테일러는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는 모든 생명체이며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비록 이성을 지니지 못했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을 폭력적으로 잔인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진정으로 대립한다. 칸트는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칸트는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동물학대 금지의 근거가 되는가? 칸트는 생명이 있는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고 보고 동물학대는 인간 존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생태계의 구성원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칸트는 인간은 생태계의 구성원이며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선 안 되는 존재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칸트는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는 인간이며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늙은 말이 오랫동안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간접적으로는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동물에 관련한 감사의 정은 직접적으로 볼 때는 언제나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일 따름이다. 칸트는 동물에 관련한 감사의 정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일 따름이라고 보았다. 기계는 목표 지향적 활동을 보이지만 독립적 존재로서 고유의 선을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체는 고유의 선을 지니며 우주의 다른 어떤 것과도 독립적으로 그들 자체가 목표 지향적 활동의 중심이다. 테일러는 목표 지향적 활동만을 보이는 기계와 달리 생명체는 그들 자체가 목표 지향적 활동의 중심이며 고유의 선을 지닌다고 보았다. 동물도 고통의 상황에서 혈압이 오르고 동공이 팽창하는 등 인간의 신경계와 유사한 반응을 일으킨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싱어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비이성적 개체를 해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는가? 칸트는 비이성적 개체를 해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생명체도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가? 테일러는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생명체는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목표 지향적 활동의 여부는 도덕적 고려의 유일한 기준인가? 테일러는 목표 자향적 활동과 동시에 고유의 선 존재 여부가 도덕적 고려의 기준이라고 보았다. 유정적 존재의 특성에 따라 도덕적 배려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가? 싱어는 유정적 존재의 특성에 따라 도덕적 배려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동물에 관한 우리는 직접적 의무가 없다. 동물과 관련한 우리의 의무는 단지 인간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일 따름이다. 칸트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둔화되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도덕성의 매우 이로운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면 어떤 존재도 다른 존재보다 더 가치 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동식물의 선의 실현도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간주된다. 테일러는 인간이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며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고 보았다. 삶의 주체에는 단순히 의식을 갖는다는 것 이상이 포함된다. 삶의 주체는 동등한 본래적 가치를 지니며 존중의 태도로 처우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레건은 일부 동물은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라면 도덕 행위자로 간주해야 하는가? 칸트는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이성을 지닌 인간이며 인간만이 도덕 행위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았다.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라면 도덕 행위자로 간주해야 하는가? 테일러는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를 개별 생명체로 보았다.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라면 도덕 행위자로 간주해야 하는가?
X. 레거는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를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부 동물로 보았다.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가? 5. 칸트는 이성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가? 5. 테일러는 생명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가? X. 레거는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쾌고 감수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하여 가치를 지닌 존재의 이용은 해악보다 이익이 크다면 정당화되는가? X. 테일러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하여 가치를 지닌 존재의 이용은 해악보다 이익이 크다면 정당화되는가? X. 레거는 삶의 주체는 그 자체로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만이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X. 테일러는 개별 유기체뿐만 아니라 생태계도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동물을 폭력적으로 다루면 고통에 대한 공감이 무뎌져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도덕성에 매우 유익한 천성적 소질이 고갈될 수 있다. 칸트는 동물을 함부로 다루는 인간의 행위가 인간성을 해치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어떤 존재가 느끼는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리는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고통과 평등하게 계산하도록 한다. 싱어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인간과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제적 이익 계산의 문제로만 바람직한 대지의 이용을 생각하지 말라.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레오폴드는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을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보고 대지 공동체 자체의 도덕적 가치를 인정하였다.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 부합하는가? 5. 칸트는 동물을 잔혹하게 대하는 것은 도덕성의 이로운 소질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 위배되므로 인간은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 부합하는가? X. 싱어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다.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 부합하는가? X. 레오폴드는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흙, 물, 식물과 동물 등을 포함한 대지까지 확장해야 하므로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행위자임을 판별하는 결정적 기준인가? X.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의 기준이지만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를 도덕적 행위자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생태계뿐만 아니라 개별 생명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일 수 있는가? 5. 레오폴드는 개별 생명체뿐만 아니라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는가? X. 싱어는 식물이나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인간이 더 우월한 존재라고 보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